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평범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파란만장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뻔뻔한 인간들을 완벽하게 응징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땐 연애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이 워낙 잘해줘서 계속 만났어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대학 입학 선물로 받았던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에 잘 쓰지도 못하고 모셔뒀던 걸 들고 나왔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들 분의 눈이 제 가방에 꽂혔어요. 어머, 얘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센스 있네. 이거 비싸지? 아, 전 잘 몰라요. 선물 받은 거라서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옆에 앉은 시아버지께 팔꿈치로 콕콕 찔렀어요. 여보, 봤어요? 하긴 이런 자리에 후줄근하게 오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아참, 근데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즘 세상에 남녀 구분하고 집은 남자가 해오라고 할 건 아니지? 우린 딸린 식구가 많아서 좀 힘들거든. 너무 노골적이고 섭섭한 말이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받은 전셋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전세금 좀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오, 얼마짜리 집이야? 사돈께서는 얼마나 보태주실 생각이고? 아직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전세 4억? 아니, 서울에서는 그 정도 돈으로는 좋은 곳 못 구하지만 여긴 경기도라 괜찮은 집이 많지. 요즘 그 돈이면 20평은 충분히 되겠네. 아이, 좋아. 우리도 나중에 같이 살면 되겠구만. 네? 제 놀란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호호 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아이, 근데 뭐 한국에서 부모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중에 우리 나이 들면 좀 봐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부모 봉양이라는 게 있는데 설마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은 아니겠지. 안 그래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빠, 부모님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아이, 물론 아니지. 농담이야. 우리 엄마 원래 좀 직설적이셔. 신경 쓰지 마.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런 분들 아니야. 장난이 심하셔서 그렇지. 그래? 근데 솔직히 다른 건 안 물어보시고 내내 돈 문제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래.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결혼에 거들어주지 못하니까 민망해서 그러신 걸 거야. 그리고 미안해. 우리 집이 전셋집 마련하는데 돈 보태주지 못해서. 대신 내가 번 돈 3천만 원이라도 보탤 테니까 괜찮아. 같이 살 집인데 뭐. 대신 전셋집 계약은 내 이름으로 할게. 그건 괜찮지? 그럼 다 괜찮지. 이때는 저도 뭣도 모르고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이 쎄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에게 가정 환경이나 가치관 같은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만 상의하다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으니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마음으로 식장에 들어섰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 중이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댁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민준이 와이프 잘 만났다며? 신부 집에서 전세금 4억 다 낸다던데? 그래, 완전 대박이네. 신부가 벌이도 좋다며? 대기업 다닌다던데? 아우, 그놈도 진짜 장가 잘 갔네. 누군 돈 없어서 장가도 못 가는데 돈 한 푼도 없는 놈이 여자 잘 만나서 이제 떵떵거리다니. 걘 운도 좋아?
제 친구 수진이가 수근거리는 소리에 제 옆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다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은아, 저 사람들 뭐야?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 그러게 좀 그렇긴 한데 뭐 결혼식 날인데 기분 나쁘고 싶진 않아. 그때 시댁 친척 한 분이 대기실 앞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신부 여기 있었네? 축하해요. 전 민준이 사촌 언니예요. 근데 지은씨, 신혼집이 어디래요? 아파트? 신축? 직장 근처에 작은 구옥이에요. 아파트도 아니고요. 아, 리모델링은 다 됐나 보네요. 그리고 구옥이면 평수도 좀 있을 거고. 그럼 나중에 우리 애들이랑 놀러 가야겠다. 나중에 주소 알려줘요. 저는 과하게 친한 척하는 이 남편의 친척분에게 굉장히 당황한 상태였고,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챈 친구가 냉랭한 목소리로 저 대신 대답했어요. 신혼인데 좀 이따 초대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에이, 뭘 그래요, 가족인데. 그 친척분이 나간 후 저는 남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로비가 다 보였거든요. 신랑은 로비에서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신혼집 우리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30평이면 방이 몇 개래? 엄마, 방 3개요. 오, 그럼 하나는 우리 줄 수 있겠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엄마 그러지 마세요. 신혼집인데. 아유, 알았어. 농담이야, 농담.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아이, 그래도 나중에 우리 나이 들면 너희가 좀 봐줘야지. 며느리도 이해할 거야. 저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상견례 때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또 같이 살자는 얘기하시던데. 아, 들었어? 미안해. 그건 그냥 농담이야. 우리 엄마 원래 그래. 하지만 계속 그런 말씀 하시잖아. 지은아, 결혼식 날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냥 장난이라니까. 그래, 알았어. 믿고 싶었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그의 가족도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정말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니야. 남편 말대로 농담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죠. 저희는 결혼식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장 떠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간의 발리 신혼여행,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다정했고 우리는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죠. 넷째 날 아침, 해변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화면에 떠 있었던 거였죠. 민준아, 이삿짐은 27일에 넣으면 되지?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준 그대로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삿짐? 27일?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가는 날이 28일인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전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오빠, 어머님한테 카톡 왔던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아,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이삿짐 27일에 넣는다고. 아, 그거? 엄마가 내 짐 좀 넣어준다고 하셨어. 내가 짐을 다 못 챙겨서 엄마가 나머지 넣어주신대. 그래? 그럼 다행이다. 내용을 보면 확실히 그게 맞은 거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슬쩍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맹세 후 그 이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만은 제 촉을 무시하기 힘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라 알고 있었기에 보는 건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카톡 내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준아,
지은인 절대 눈치 못 채게 해. 알았지? 네, 엄마. 신혼여행 가기 전에 비밀번호 바꿔놨어요. 1234로. 그래, 잘했다. 우리 27일에 다 들어갈게. 28일 니네 오면 깜짝 놀라겠다. 킥킥. 아, 엄마, 그래도 지은이한테 미리 말하는 게... 아이, 무슨 소리야. 말하면 안 된다니까. 어차피 네 집이기도 한데 뭐가 문제야.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나오더니 제 옆에 누웠죠. 지은아, 자? 좀 피곤해. 그래, 푹 쉬어. 내일 스노클링 가야 하니까.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뭘 숨기는 거지? 27일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설마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일단 신혼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참기로 했죠.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남은 사흘간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계속 불안했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행복해했어요. 28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택시를 잡으며 말했죠. 빨리 집 가서 쉬자. 피곤하지? 어서 가고 싶다. 다른 의미로 빨리 가고 싶었어요. 제 불안이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치킨 냄새? 그리고 복도에 낯선 신발들이 잔뜩 놓여 있었죠.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거실에 시댁 식구 6명이 앉아서 치킨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동생까지. 시어머니가 치킨 다리를 뜯으며 밝게 말했어요. 엄마 왔어?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어머님, 이게 무슨... 저는 말을 다 잇지 못하고 시아버지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잠깐 신세 좀 지려고, 알지? 잠깐? 거실에 널려있는 짐들을 보니 잠깐이 아니었어요. 이삿짐 박스가 쌓여있고 곳곳에 이미 시댁 식구들의 물건이 가득했어요. 저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화장대가 사라지고 시부모님의 옷들이 옷장에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시어머니의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요. 작은 방을 열어봤더니 시누이네 가족 짐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제 화장대는 베란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제 옷가지와 물건들은 모두 화장대처럼 베란다에 있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나왔어요. 뭐가 문제니? 집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다들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잖아. 같이 살다뇨? 저희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준이한테 다 얘기했는데. 오빠, 진짜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 여기 외삼촌 집이야. 떠들면 안 돼. 조카들 둘이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산 새 소파 위를 폴짝폴짝 뛰면서요.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야구 중계를 틀었고 시어머니는 치킨을 먹으며 지은아, 너도 먹어 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랐어요. 어머, 왜 그래? 반절은 우리 아들 집이잖아. 딱 반절만 쓰는 거야. 반절이요? 여기 제 명의로 계약한 집인데요. 아이, 그래도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잖아.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아이, 그래. 우리 아들이 벌어서 생활비 낼 건데 뭐가 문제야? 안방은 우리가 쓰는 게 당연하지. 너흰 젊으니까 작은 방 써도 되잖아. 작은 방은 우리 식구가 쓸 거예요.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요. 우리 애들이 좀 시끄럽긴 한데 여기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하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것 가지고 싸우면 안 되지.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오빠, 이게 말이 돼?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부모님이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이해를 어떻게 해? 적어도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네가 지금처럼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랬지. 내 기분 생각해서 말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은 미리 막았어야지.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어요. 지은아,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 낮춰라. 우리가 뭐 거지도 아니고 그냥 잠깐 얹혀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잠깐이요? 이게 잠깐처럼 보여요? 이삿짐을 다 가져오셨잖아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야! 며느리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민준아, 너 마누라 교육 안 시킬 거야? 남편은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아예 눈도 안 마주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지은아, 네가 그렇게 불만이면 네 어머님도 모셔와. 너희 집도 같이 살면 되잖아. 그 조롱하는 듯한 말투에 저는 화를 꾹 눌렀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질 것 같았거든요.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알겠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해. 어차피 우리 나갈 생각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편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제 노트북을 마음대로 켜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 제 노트북이에요. 시동생이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그래요? 형 물건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쓸게요. 게임 끝나고. 지금 당장 꺼주세요. 형수 너무 짜증나게 하네.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쓰게 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지은아, 시동생한테 그렇게 대하면 어떡하니? 좀 빌려주지. 최소한 남의 물건을 빌릴 땐 써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기본 상식 아닐까요? 너 정말 완전 이기주의자구나. 어떻게 가족이 남이야? 참다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가족들은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건지 저희 집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더군요. 어머님, 그거 제 화장품이에요. 어머, 그래? 미안해. 근데 며느리 화장품 좀 쓰면 어때? 짜증나게 굴지 말고. 시누이는 제 옷장을 뒤지며 옷을 꺼내 입었어요. 언니, 이거 예쁘다. 나 좀 빌려줘. 그건 제가 아끼는 옷인데요. 좀 빌려주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잖아요. 시아버지는 제 차 열쇠를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세아가 일 좀 보러 갔다 올게. 차 좀 빌리자. 차는 안 돼요. 왜? 차도 못 빌려줘?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무슨 말만 하면 면죄부처럼 들이미는 그 단어 때문에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 다음 날에 이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시누이네 가족짐이 가득했어요. 저는 남편을 끌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오빠, 지금 설명 좀 해봐.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을 해봐!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3개월 전에 전세 사기를 당하셨대. 전세 사기? 그 집주인이 잠적해버려서 전세금을 못 받으셨어.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지신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전세 사기 당했으면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되지. 나도 자세한 건 잘 몰라. 일단 지금 돈이 없대. 그래서 우리 집에 잠깐만 계시겠다고. 잠깐이 얼마나 잠깐인데? 그건 아직 정확히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있잖아. 정직하게 말해.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신혼여행 가기 전부터 엄마가 얘기하셨어. 우리 집에 들어와도 되냐고. 뭐? 미안해. 내가 거절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허락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남편이 저보다 엄마 편을 든 거예요. 아니, 엄마 편을 들었다고 싫은 게 아니에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게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에 식구들 들인 게 정당하대? 지은아, 제발 좀 이해해줘. 우리 부모님 정말 갈 데가 없어. 내가 답답한 건 전세 사기 당했다고 전셋집에서 나오신 게 이상하다는 거지. 거기 붙어 있어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그걸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오신 거래? 이상하잖아. 목소리를 높이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 집 마련할 때 돈 냈잖아. 뭐? 전세금 4억 중에 내가 3천만 원 냈어. 그럼 이 집 일부는 내 거기도 한 거 아니야? 와, 이야기를 듣는데 기도 안 차더군요. 3천만 원이요? 전 3억 7천을 냈는데 3천만 원 냈다고 아예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건가요? 둘이 같이 돈을 냈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래, 오빠가 3천만 원 냈지. 근데 그게 식구 5명을 마음대로 데려올 권리를 주는 거야? 권리는 아니지만 내 부모님인데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 며느리든 도리로. 그럼 오빠 혼자 도와드려.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며느리가 맞다면 최소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마련했었어야지. 야, 이지은, 우리 결혼한 부부잖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냉정한 건 오빠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우리 집에 시댁 식구들을 몰래 들인 게 냉정한 게 아니면 뭐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알았어. 그럼 네 뜻대로 해. 근데 기억해. 너네 집도 별거 없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살면 오히려 애 봐주시고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왜 멋대로 나쁘게 생각하는 건데?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애? 무슨 애? 우리 아직 신혼인데 무슨 애 얘기를 해? 어차피 나을 건데 미리 준비하는 거지. 준비는 무슨 준비? 이 상황에서 애를 낳아? 애를 만들 순 있고?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너야.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효도를 왜 나한테 시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효도지. 됐어. 더 이상 오빠랑은 말이 안 통해서 말 못하겠어. 오빠가 오빠 마음대로 이렇게 일 벌였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은이야. 지금 당장 집 좀 와줄래? 아빠도 같이. 무슨 일이야?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제발 지금 와줘. 남편이 황급히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왜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 당연하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얘기해야지. 어머님도 그러셨잖아. 어머니 부르라고. 지은아, 진정해. 부모님까지 부르면 어때서? 오빤 시댁 식구들 나 몰래 집에 들였는데 나는 왜 못 불러? 이왕에 다 같이 모인 김에 잘잘못 가려볼까?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친정엄마와 아빠가 서 계셨어요.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지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들어와봐.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시댁 식구 5명이 소파를 점령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친정 아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사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쳤어요. 어머, 사돈 어른 오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을 자리가 없네요. 소파를 다 차지하고 계셔서. 친정엄마의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하더군요. 그게 잠깐 신세 좀 지려고요. 잠깐요? 이삿짐을 다 가져오셨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친정아빠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전에 설명 좀 해봐. 이게 무슨 일이지? 자네 부모님이 여기서 사시는 건가? 분가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왜 같이 살게 됐는지 설명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신혼여행 다음 날부터. 남편이 버벅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셔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은이한텐 이야기는 했고,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혼집에 이야기도 안 된 식구 5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가? 죄송합니다. 친정엄마가 절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사위가 너한테 이야기하든? 집에 식구 들어온다고? 아니, 나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알았어. 뭐?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돈댁, 그렇게 흥분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전세 사기를 당해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하소연해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저희도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돈 마련되면 나갈 거예요. 아니, 전세 사기를 당하고 왜 집을 나옵니까? 붙어 있어야 구제가 되든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든 하죠. 게다가 전셋집 마련할 돈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침입이에요. 침입? 아니,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데 무슨 침입이에요? 친정아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집 계약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죠? 그야 며느리 명의로. 그럼 지은이 집이잖아요. 주인 동의 없이 5명이 들어온 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주거 침입? 우리 아들이 돈도 냈는데. 얼마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냈다고 자기 부모의 형제 자매들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럼 3억 7천 낸 우리 딸은 뭐가 되는 거죠? 시댁 식구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같이 살려고 산 집이면 적어도 동거하는 배우자한텐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그냥 우물쭈물하고만 있지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살 시간들 중에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자주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어쨌든 우린 못 나갑니다. 내가 내 자식 집에 있겠다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알고 보면 사돈댁도 여기서 살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보며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이건 제 가치관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이런 일을 벌인 건 용서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몰랐으니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해결책은 있어? 난 이렇게는 못 살아. 해결책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생겨.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살자는 거야? 계속 살자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마련되면, 아니면 우리가 좀 빌려드리면. 돈을 빌려드려? 지금 이미 집을 다 뺏긴 나한테 돈까지 내놓으라고? 빨리 나가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지. 그 돈을 왜 저한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게 왜 제 눈에는 의도된 것처럼 보였나 모르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돈 말고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우 시동생이 돈 벌어서 월세라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댁의 자식이 남편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왜 이 시동생 신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희 집에 빌어붙으려는 건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습에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이해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원하는 게 돈이면 줘야지. 알았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남편의 얼굴이 활짝 피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남편 얼굴을 모른 채 하고 뒤이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 그냥 이 집 계약 해지하고 나갈게요. 뭐? 모두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이 황급히 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는 기분으로 살 순 없어. 그리고 내가 산 가구랑 가전들 이미 다 엉망됐잖아. 이러려고 이 집 마련한 줄 알아? 이미 예전에 합가는 없는 걸로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합가를 시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 집 나가면 우린 어떡하라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어머님이 알아서 찾으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에게. 여보세요? 이모? 나 지은이야. 지금 집주인분한테 연락 좀 해줄래? 계약 해지하고 싶어. 뭐? 지금? 응, 지금 당장.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쳤어? 진짜 집주인한테 전화해? 아니 설마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5분 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들려주려고요. 지은아, 집주인분이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하시는데 그때 계약 해지하 얘기하면 된대.
아니 이모, 지금 당장 전화 연결해줘. 급해. 알았어, 잠깐만. 이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위약금 제외하고 돈 입금됐으니까 확인해봐. 그리고 집주인분이 최대한 빨리 짐 싸서 나와달래. 다른 세입자 받겠다고. 난 오늘 당장 짐 빼서 나갈 거라고 전해줘. 전화를 끊자 시댁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계약해지 하면 우린 어디가? 미친년. 완전 미쳤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집이니까 제가 나가는 거예요. 불만 있으시면 그냥 여기 남아 계세요. 집주인한테 직접 얘기하시고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아들 탈은 그만하세요. 그 아들이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런 짓 저질러서 다행히 눈에 콩깍지가 벗겨졌거든요. 뭐? 친정아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지은이는 오늘 이사 나갈 겁니다.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남편이 허둥지둥했어요. 저는... 지은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미 결정했어.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모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친정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죄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게 죄죠. 더 얘기하기 싫으니 지금 짐 정리하세요. 지금 우리도 이삿짐 센터 부를 테니까. 뭐? 이삿짐 센터? 네, 지은이 짐만 빼갈 겁니다. 당신들 짐은 당신들이 알아서 치우시고요.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진짜로 제가 계약 해지하고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참, 오빠가 3천만 원 냈다고 했지? 지금 돌려줄게. 그거면 이 집 나갈 수 있는 거 맞지? 돈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오빠 돈으로 해결해. 그리고 이혼 서류 내일 갖다 줄게. 야, 그건 아니지. 부모님 잠깐 있다 가신다고. 무슨 이혼이야. 그게 말이 돼? 잠깐 있다 가실 게 아니잖아. 게다가 나한테 말도 없이 어른들 들였고 최소한 말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배신감 안 느꼈을 거야. 살면서 앞으로 또 이런 날이 오면 오빤 나한테 말도 없이 일 버리겠지. 난 그런 거 못 참아. 이 일을 계기로 오빠와 오빠 가족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까 이제 끝내. 그리고 얼마 뒤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되는 곳을 찾으려니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있는 센터가 있어서 바로 짐 옮기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어차피 신혼집이라 물건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요. 시댁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가는 거야? 보면 몰라요? 제 옷, 책, 생활용품들이 박스에 담겼어요. 그리고 제가 돈 주고 산 가전제품들도요. 잠깐! 저 냉장고 왜 가져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산 거니까요. 그래도 집에 있는 건데. 세탁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TV까지 모두 빼 실었어요. 심지어 거실 소파와 식탁도요. 야, 소파까지 가져가면 우린 어디 앉아? 바닥에 앉으시면 되잖아요. 냉정하게 말하곤 계속 짐을 쌌습니다. 신우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언니, 이건 너무하잖아. 최소한의 가구는 놔두고 가야지. 왜요? 제 돈으로 산 건데 왜 두고 가요? 우리 오빠 돈도 들어갔잖아. 그 3천만 원 이미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쪽 아드님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저는 이체 내역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우리 다시 얘기해보고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잖아. 내가 나가시라고 해도 안 나가겠다는데 내가 나가야지 어쩌겠어. 그리고 오빠랑은 더더욱 할 얘기 없어. 나한테 상의도 없고 내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그건 네가 화낼까봐. 그러니까 화내는 나 같은 거랑 왜 살아?
난 조용히 꺼져 줄 테니 가족들하고 사이좋게 살아.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가족들이랑 살면 됐지? 제발 지은아. 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린 또... 결혼 전엔 그렇게 착하더니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네. 돈 돌려줬으니까 거주 문제는 알아서 해. 나한테 우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테죠. 짐을 다 싣고 나오는데 남편이 쫓아나왔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왜?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알아. 그럼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는 해. 근데 다시 시작할 순 없어. 왜 안 돼? 난 오빠 같은 사람이랑은 조금도 못 살아. 오빠도 그렇지 않아? 내 의견 따위 필요 없잖아. 그럼 혼자 살면 되는 거야.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부모님은 금방 나가실 거라니까? 기회는 이미 줬어. 결혼하기 전에 네 부모님 만났을 때, 결혼식 때, 신혼여행 갈 때, 그때마다 내가 물어봤잖아. 설마 부모님이랑 같이 살 생각 아니냐고. 그때마다 넌 뭐라고 했어? 그건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 거짓말쟁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적어도 내 의견은 물었어야지. 내가 싫다고 했었어도 진짜 공경에 빠진 사람을 무시하진 않았겠지. 게다가 전세상이 당했으면 다들 초조하고 급하게 상황을 알아보려 다녀야 하는데 왜 저렇게 천하태평인데? 누가 봐도 알겠어. 그 전세 사기가 거짓말인 거. 거짓말이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려 나가려 하자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비켜. 안 비켜. 지은아 제발. 친정아빠가 남편 어깨를 잡았어요. 비키게. 우리 지은이 괴롭히지 말고. 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군. 이럴 게 아니라 자네 가족이나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장인어른. 이제 자네하고 우리 딸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이런 일 벌였으면 각오는 했었어야지. 저희는 차에 올라탔어요.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은아 3천만 원으로 어디가? 집도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 행동력 좋은 당신 부모님한테 물어봐.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남편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택 앞에는 시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죠. 지은아 잘 견뎌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나 진짜 화나.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순간 거실에 설치해뒀던 홈캠이 생각났습니다. 홈캠! 그 안에 뭐라도 저장돼 있을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저장된 홈캠 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봐 엄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설치한 곳이 거실이었기에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거실에 앉을 때까지 지켜봤죠. 며느리 재산도 결국 우리 아들 거잖아.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래, 이 집 전세금이 4억이라며. 나중에 빼서 우리 빚 갚으면 되지. 그러게 아빠는 왜 도박에 손을 대서 이 난리를 만들어. 이 집 전세금 빼면 나한테도 돈 좀 주기로 한 거 잊지 마. 그러려고 여기 와 있는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근데 당장 3천만 원 어디서 구하냐? 그러니까 빨리 전세금 빼야 한다니까. 아빠, 그거 우리가 뺄 수 있어? 우린 못 빼지만 민준이 뺄 수 있지.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엄마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저는 거의 분노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파렴치한데 전세 사기가 아니라 도박빚이었어? 지은이 너도 몰랐어? 나도 이거 보고 알았어. 와, 어쩐지 전세 사기라고 하기엔 너무 태평해 보이더라고. 근데 네 남편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고 있겠지.
부모가 전세 사기 당하면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 화를 내도 10번은 냈겠지. 근데 안 그런 거 보면 알고 그냥 데려온 거야. 이 사람들 정말 설마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결혼 전부터? 제가 생각하던 최악의 가정을 엄마의 입으로 들으니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주거침입, 사기, 재산침해 시도 다 고소할 거야.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변호사 선임하자. 저는 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영상, 카톡 캡처, 통화 내역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저는 준비한 파일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30분간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이고 사기 시도네요. 고소할 수 있나요? 남편도요? 네, 남편분도 공범이니까 같이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위자료는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일주일 내 퇴거 요구하는 거죠. 그 사람들 절대 안 나갈 거예요. 그럼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동시에 진행하고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1달, 길면 2달 정도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집을 다시 방문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 네가 여길 왜 와? 왜? 우리 민준이만한 남자도 없지? 김칫국 한 사발 거하게 들이키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드리러 왔어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내용 증명 복사본과 변호사 의견서 그리고 이혼 협의서였죠. 뭐야 이게? 시어머니가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고소장? 네. 주거 침입과 재산 침해 시도로 고소할 거예요.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네가 집주인도 아닌데 어쩔 건데? 친정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집주인입니다. 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 제 명의예요. 제 동생한테 위임장 주고 대리로 계약한 거였죠. 시댁 식구들이 경악했습니다. 거짓말이지? 친정엄마가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보세요. 소유주가 저예요. 지은이한테 전세로 준 거고요.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죠. 장모님, 이게 어떻게... 그러게 자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숨기는 게 있긴 했지. 나중에 다 알려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도 내 새끼 집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고.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나가세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거고 강제 퇴거 절차 밟을 거예요. 지은아,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섰죠.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해.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 너 사랑한다니까? 사랑? 장난해? 오빠네 부모님들 전세 사기 아니지? 뭐?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 진짜로 전세 사기는 거짓말이잖아. 원래 월세 살다가 쫓겨난 거고 도박비 때문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정말 전세 사기 당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홈캠에 다 찍혔다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지? 내 돈으로 빚 갚으려고. 살면서 생활비도 충당하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나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 지은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타령 그만해. 당신도 공범이야.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래도 우리 오빠가 언니 사랑했어.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 거짓말로 속이고 부모, 식구들
몰래 드리고 돈 뜯을 생각도 하고. 아이, 그건 당신들 전부 사기꾼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날 이용한 거지.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야,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가족? 가족은 무슨... 전 당신들 가족 아니에요. 이용당한 호구일 뿐이죠. 이 버릇없는 년이! 시아버지가 저한테 덤비려 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친정아빠가 들어왔죠. 저는 아빠한테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뭐 하는 겁니까? 친정아빠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시아버지가 멈췄어요. 사돈이... 아니지.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 사돈이 아니군요. 아이, 사돈 어른. 어른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을 이렇게 속인 사람들한테 할 말 없습니다. 친정아빠가 저를 돌아봤어요. 지은아, 대부업체 연락처 영상에서 봤지? 네, 아빠. 좋아, 여기 주소 알려줘라. 시댁 식구들이 경악했어요. 뭐 하려고? 당연하죠. 채권자들한테 채무자 위치 알려주는 거죠. 안 돼. 그럼 우리가...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빌린 돈은 갚아야죠. 다음날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대부업체 연락한다는 협박에도 끄떡하지 않았죠. 어차피 여기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해. 못 나가.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라고 판단했어요. 오후 2시, 저희는 전기기사와 함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예상한 일이었죠. 여기 집주인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친정엄마가 소리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긴 우리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부른 것뿐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친정엄마가 전기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님이 전기 차단기를 내렸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가 꺼졌거든요. 뭐야, 전기가 나갔어! 시댁 식구들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전기를 끄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끊었어요. 친정엄마가 차분하게 말했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집주인이니까요. 제 집 전기 끊는데 무슨 권리가 필요해요? 남편이 절 돌아봤어요. 지은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한테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은 거야? 불쌍하긴 내가 더 불쌍하지. 네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결혼식 올리고 기뻐했던 내가 제일 불쌍해. 그렇다고 이런 걸 속이다니. 너도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 나 오빠한테 거짓말했어. 근데 그게 왜? 뭐 오빠한테 내가 피해라도 줬어? 아니, 뭐 돈이라도 뜯었어? 내가 오빠 마음 가지고 장난이라도 쳤어? 그런 건 아니지만 너도 속인 건데 왜 나한테만 난린데? 서로 속였다고 치고 난 속인 거 없어. 저 집에 가는 것도 곧 오빠에게 이야기할 거였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 집 된다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라고 할 거였는데 진짜로 날 속인 건 오빠지. 도박빚 숨기고 전세 사기 거짓말하고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거. 친정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 웃기고 있네. 우리 아들도 여기 살았는데 무슨 경찰이야? 아들분이랑 제 딸은 이미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민준아, 절대 사인해주지 마.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그쳤어요. 사인 안 해도 소송 걸면 됩니다. 워낙 유책 사유가 확실해서 변호사가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뭐? 그런 법이 어딨어? 민준아, 어떻게 좀 해봐. 네가 이혼하면 우린 어떡하라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그들에게 남편은 아들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었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저와 제 재산을 노린 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절 노려봤습니다. 좋아, 우린 안 나간다. 경찰이든 뭐든 불러봐. 그러시겠다고요? 좋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어요.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이 사람들이 일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기에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주거침입 신고하려고요. 뭐?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어요. 주소는... 잠깐만.
신우이가 황급히 제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왜요? 불법 거주자니까 신고하는 거죠. 언니 제발, 우리 애들도 있잖아. 애들 생각 좀 해줘. 남의 집 불법으로 점거하면서 나한테 생각을 해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전화가 연결됐어요. 네, 주소 말씀해주세요. 저는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진짜 신고한 거야? 아니지? 아이 설마 뭐 그냥 장난이지? 우리 내보내려고. 기다려보면 알겠죠. 진짠지 가짠지. 안 돼! 우리 나갈게. 지금 당장 나갈게.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짐을 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빨리 짐 싸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백한 주거 침입이네요. 집주인 동의 없이 거주 중이라고요? 네. 그럼 이분들 모두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울부짖었고 시아버지는 욕을 퍼부었어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녹음 파일, 홈캠 영상, 카톡 캡처까지 담당 형사가 혀를 쳤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된 범죄네요. 맞아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주거 침입, 사기, 재산 침해 시도 모두 성립하겠어요.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주거 침입죄와 사기 미수로 벌금이 선고됐고 이혼 소송은 제가 승리하여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줬던 3천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이 정도 돈으로 피해 보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벌금을 낼 돈도 없었는지 결국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집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절반만 내고 나머진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자 절 잡더군요. 지은아, 잠깐만, 나 할 말 있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후회해. 너무 후회해.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 그리고 나도 후회 중이야. 널 만나서 결혼한 거.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과와 후회는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죠. 이제 와서 무슨 후회를 한다는 건지, 그 후회를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그 이후 저는 친정엄마의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했어요. 좋은 분들이 들어오셨죠. 저는 이혼 후 회사 근처에 새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제 공간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봤는데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것 같더라고요. 위자료 갚느라 허덕이고 대부업체 빚도 있고 직장도 그만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더 비참했죠. 시아버지는 대부업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시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한대요. 시누이와 시동생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효자 아들 남편은 정작 그들을 버렸어요.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효도하면서 아들을 이용만 하더니 결국 아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배웠지만 착한 것과 호구는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이번 일로 확실히 배웠어요.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이젠 확실히 알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속이지 않는다는 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다음번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 거예요. 하지만 또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번 일로 많이 상처받았지만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요.